와,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 거의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했던 우주 산업이요.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IPO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우주 산업 전체에 어떤 거대한 의미를 던지는지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거대한 우주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고요. 그 안에서 스페이스X가 숫자로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 회사가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우주 산업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아주 잘 짜여 있거든요. 맞아요. 우주하면 뭔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거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 산업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가치를 지구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우주 산업은 석유 산업이랑 구조가 정말 비슷해요. 땅에서 원유를 파고 이게 업스트림, 그걸 정제해서 옮기고 이게 미드스트림, 마지막으로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파는 이게 다운스트림 것처럼요. 우주 산업도 똑같아요. 로켓이랑 위성을 만들고 쏘는 업스트림, 우주에서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그 위성이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GPS 같은 서비스를 우리에게 파는 다운스트림. 이렇게 딱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럼 위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위성의 기본 뼈대, 그러니까 몸체를 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이폰의 케이스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진짜 핵심 기술, 카메라나 통신 장비 같은 걸 탑재체라고 합니다. 이건 아이폰의 심장인 AI 칩 같은 거죠. 결국 위성은 이 비싼 탑재체를 우주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아주 정교한 운송수단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스페이스X가 얼마나 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지 직접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나면 스페이스X는 그냥 단순히 잘하는 회사가 아니구나, 이 시장 자체를 거의 지배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실제로 하늘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고요? 작년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쏘아올린 로켓이 총 329번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스페이스X 혼자서 몇 번을 쐈을까요? 무려 170번입니다. 절반이 그냥 훌쩍 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수치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로켓 발사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뭘 쏘아 올렸냐는 건데요. 작년에 새로 우주에 올라간 위성 10개 중에 7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었습니다. 무려 70%예요. 하지만 진짜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화물의 총 무게, 즉 질량인데요. 이게 발사체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작년에 전 세계가 우주로 보낸 총 화물 무게의 무려 85%를 스페이스X 혼자서 다 실어 날랐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수준이죠? 스페이스X가 85%,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를 다 합쳐도 15%입니다. 이건 단순히 발사를 많이 하는 걸 넘어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의 통행권을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스페이스X만의 아주 독특한 3가지 성공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을 직접 만들었어요. 둘째, 로켓을 무슨 자동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로켓 만드는 것부터 위성 서비스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제발 우리 로켓 좀 서주세요 하면서 고객을 찾아다닐 때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어마어마한 내부 고객을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쏠 일이 항상 넘쳐나는 거죠.
덕분에 자동차처럼 로켓을 계속 만들 수 있고 만들수록 비용은 싸지고 데이터는 쌓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에 스페이스X의 야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들은 스스로를 그냥 로켓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 같은 대량 생산 제조업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스페이스X가 앞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미래 가치는 이 차세대 로켓 스타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목표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아직 현실에서는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보이죠. 예를 들어서 150톤이라는 엄청난 화물을 싣는 능력이라든지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기술 같은 것들은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연 스타쉽이 약속한 성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까? 둘째, 로켓을 여러 번 재사용해서 정말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링크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가 왜 단순히 한 회사의 상장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인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교할 만한 대상, 즉 기준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이 회사가 바로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주 경제 전체에 처음으로 가격표가 붙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이 가격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스페이스X 덕분에 우주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싸졌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넘어서 2030년대에는 달에 가서 희귀 자원을 캐오고 그 이후에는 행성관 물류 사업까지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경제라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거대한 미래가 산업 전체를 이끌고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신호탄인 거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